어떻게 보면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머리를 뾰족하게 세우신다는 게 사실 자, 여러분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십시오. 본격적인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부에서 근무하는 조동준입니다. 저는 그 학부과정에서 국제기구, 그다음에 한반도 국제정치, 그리고 국제정치학 개론 이걸 가르치고요. 대학원에서는 핵무기 확산과 관련돼 있는 현상, 그리고 국제기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수님이 소속되어 계신 정치외교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치외교학부는, 그러니까 정치는 사람 공동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약간 기술? 이것과 좀 관련돼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인간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안보, 그다음에 그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기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 분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공동체와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현상과 관련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동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찾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외교학부는 다른 분과학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지 커요. 그런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다음에 이제 사회대 학생들이 직접 이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외교학부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명절에 친척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질문하는 이 질문지에 있는 정치는 아마 예를 들어 본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될까 되지 않을까, 당선될까 당선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하리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치 외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학문 분야는, 다루고 있는 현상은 그 현상보다 훨씬 더 큰 거,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부모님과 하는가,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치 외교학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과학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답변을 하죠. 네, 그리고 제 예측은 되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가서는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치외교학부 선생님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잘 예측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예측 가능하고요. 한국 국내 정치 관련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예측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측하는 바가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인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요. 질문은 학업과 관련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항상 높은 학점을 받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과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그다지 저한테는 흥미롭지가 않았었어요. 그러고 오히려 약간 밖이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회 현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지, 이 수업 시간에는, 특히 학부과정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전히 이제 공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을 읽어서 얻는 이 과정보다는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제가 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다음 질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례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일수록 머리를 뾰족하게 세우신다는 게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우선 첫 번째 오늘을 보면 약간 머리가 네. 우리가 이제 가르마를 약간 탈 수 있게 됐거든요. 순전히 20대 때는 까치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삐쭉삐쭉 서가지고서 가르마 자체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익숙됐던 거고 드디어 이제 50대가 되니까 아직도 가르마를 완전히 탈 수는 없어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는 아마 뭐 이 헤어 드라이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조금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조금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타지 않을까. 그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조금 분위기가 너무 확 달라지는 질문인데. 아니 괜찮아요. 네. 정치외교학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신다. 네,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들은 네.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슈퍼의리예요. 원래. 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대학 사이에서의 교수는 슈퍼의리예요. 그래서 갑을 병이라고 치면 한 정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예.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직업 자체가 나눠주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거 나눠주라고 우리한테 일종의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인데 뭘 걱정을 하세요? 우선 첫 번째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귀염을 담당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